그럼 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K유통 올 다쿠 빼면 역성장이다 이란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와 유통업체의 자금난이 현실화되면서 유통산업이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적자와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은 1등 기업에게만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 다쿠, 올리브영, 다이소, 쿠팡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커머스에서는 쿠팡, 뷰티에서는 올리브영, 오프라인에서는 다이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전체 온라인 쇼핑 결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입니다. 2위 업체인 지마켓은 5%에 그쳤는데요. 또 뷰티와 헬스케어 업체에서도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뷰티 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리브영을 빼면 하락세입니다. 또 오프라인에서도 다이소의 폭발적인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또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혀졌습니다. 또 불황에도 끄떡 없던 편의점조차 1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유통업체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한 주가 전망, 오늘은 이지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유통주가 시장에서 소외받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유통 관련주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소매 유통이라고 불리는 뭐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이렇게 네 종목의 흐름을 보면 조용하게 올라온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이 있었고 또 기관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요인들은 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홈플러스와 티맵프 같은 이런 굵직한 유통업체들 중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쟁자들이 좀 제거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 때 워낙 많은 유통업체들이 중소형 유통업체들이 생겨났는데 최근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그런 경쟁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중소형 유통업체들이 거의 많이 망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네. 압축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소매 유통 관련주들이 좀 대장주의 흐름들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네 가지의 종목으로 압축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지금 1분기 영업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심리들이 반영이 됐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조기 대선 이후에는 추경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부양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위축됐던 소비 심리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또 지금 금리 인하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강화가 되고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분기 때 실적 잘 보인 기업들이 하반기 때도 좀 좋은 실적 시현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쟁자들의 이런 제거 요인도 우리가 빅4 기업들, 제가 방금 언급드린 기업들은 추가적인 시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상승을 했으니 이와 관련돼서는 중간중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통 주도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크의 스타링크 한국에서도 쏜다라는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스페이스X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한국의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하고 공급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스타링크 코리아가 오늘 국내 공급에 관한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은 일반 인공위성보다 낮은 궤도의 위성들과 또 지성 안테나를 활용해서 통신을 제공하는 기술인데요. 발사 비용이 낮고 통신 지연 시간이 짧고 또 안테나만 설치하면 어디든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공기와 선박 통신과 같은 이 틈새 시장을 먼저 공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드디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오늘장에서는 통신 장비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훈풍이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네, 지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는 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물론 단말기 적합성 평가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한 달에서 2달 경우 걸릴 거예요. 아마 시간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통상 하반기에는 우리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고 그동안 미뤄졌던 부분이 이제는 정말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적에도 위성 통신이 국내에 도입되고 이 시장을 커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근데 좀 특징적인 부분은 사실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제 5G, 6G 관련된 소식도 같이 좀 나와줬는데 그와 관련돼서 그쪽 종목들이 좀 더 시세는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인 좀 요인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통신 관련돼서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 이쪽의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었고 오히려 이 이슈에 통해서 종목들이 움직임 나왔던 쪽에서는 저는 좀 선별적인 움직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 좀 추려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 쪽과 항공 쪽의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 장비라든지 부품 기업들의 수요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위성이라든지 안테나 쪽 이런 쪽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성은 좀 AP 위성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안테나 관련돼서는 인텔리안테크가 정말 오랜만에 계속해서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할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시장에 대한 확장에서는 결국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주인 인텔리안테크가 최종적으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여러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저는 선별적으로 좀 가려서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봤을 때는 이 두 종목이 가장 좀 탄력적인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주를 선별적으로 유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얘기해 주시면서 관련주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지은 전문가 인사이트 만나봤습니다.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고요.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